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둑은 유병용 5단의 백, 박현수 2단의 흑입니다. 앞서 두 선수의 기풍에 있어서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선수들에 대해 조사를 해봤을 때 둘 다 본인의 기풍을 전투형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선수들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유병용 5단이 훨씬 더 전투적이라고 느껴지고요. 박현수 2단이 현재 국가대표팀 영재팀을 넘어서 이제 육성군 쪽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육성군들 중에서는 뭐 그렇게 전투적이라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네. 육성군 중에서 전투적이라면 박상진 선수가 가장 전투적이고 박현수 선수는 제가 볼 때는 약간 균형을 잘 잡는 기풍인데 본인은 자신이 전투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유병용 5단의 기풍을 두고 친구들은 무대포 기풍이다라고 좀 놀림을 하기도 한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선수가 아마추어 시절부터 아주 실전류로 유명을 했고 사실 이 선수가 실전을 통해서 단련한 스타일이지 그렇게 기보 공부를 많이 하는 류의 선수는 아닌데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유행하는 포석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색깔로 포석을 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박현수 2단. 바로 들어가요. 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3-3. 어린 선수들이 뭐 20대 중반이나 혹은 30대 선수들과 대결을 펼쳤을 때 저런 식으로 많이 두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초반 신형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더 연구하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지금도 약간 그런 전략으로 느껴집니다. 뭐 이렇게 되다 보면 두 번째 수에도 나올 수 있겠어요. 여기서 치받고 젖히느냐 그냥 붙이느냐 일단은 좀 더 간결한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3-3을 파는 정석이 나왔는데 지난 시간보다는 간명하게 정리가 되겠고요. 앞서 박현수 2단이 2000년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이 선수는 영재대회 입단 출신이 아니라 일반인 입단대회에서 입단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현수 선수와 동갑내기 선수들은 대부분 이제 영재 입단대회를 통해서 입단한 선수들인데요. 박현수 선수는 일반인 입단대회를 통해서 입단을 했고 그것도 이제 좋은 성적으로 1등으로 입단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걸어온 길이 친구들과는 다른데 이 선수의 어떤 저력을 보여주는 거죠. 보통 영재 입단 대회는 일반 입단 대회에서 입단하지 못하는 실력이 비교적 약하지만 어리니까 뽑는 느낌이라면 박현수 선수는 형들과 경쟁을 해서 입단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네. 자, 인터뷰를 할 때도 항상 좀 톡톡 튀는 내용의 인터뷰를 보여주는 기사이기도 한데요. 자, 유병용 5단은 좌하를 바로 두어가기보다는 좌상을 그것도 외목으로 작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외목에서도 유병용 5단의 전투적 상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네. 여기를 걸치면 이렇게 덮어 씌우면 이것이 이제 가장 어려운 정석 중에 하나인 대사백변이 되고요. 또 이쪽에서 모양을 크게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뭐 좌측을 들어오기만 해봐라라는 느낌도 들어요. 네. 지난번에 이소영 씨께서 그 박현수 2단을 이 포박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일컬었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국가대표 육성군 소속이자 밀레니엄 둥이들 그 선수들 중에서 신진서 선수는 이미 워낙 훌쩍 자란 정상권이고요. 그 2000년생 중에 뛰어난 선수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박현수 선수이고 그 외에 박종훈, 박진영 뭐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또 박상진 선수는 2001년생이긴 하지만 뛰어난 선수이고요. 네. 이렇게 비슷한 또래의 박씨들이 이렇게 많은지. 네. 아, 오늘 바둑 재밌네요. 네. 계속 3-3입니다. 이번에는 유병용 선수 차례입니다. 저 3-3을 들어갔을 때 여기서도 역시 날일자를 이제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 이 선을 그냥 붙일지 치받고 젖힐지 오늘은 양쪽 모두 치받고 젖히는 상대적으로 간명한 변화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기는 하지만 흉내 바둑이라고 한다면 방향이 좀 바뀌어야 돼요. 네. 이 장면에서 흑은 선택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를 끊는 수 아니면 뭐 지금 저 수는 이제 부분적으로 대응을 하는 수이고요. 이쪽에 걸쳐가는 수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진행이라면 최근에 유행하는 진행 중에 하나가 여기를 이제 끊어서 흘러가고요. 가장 대표적인 정석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네. 잡고 날일자 후에 축이 유리할 때는 여기를 단수를 치고요. 축이 불리해도 흑은 날일자를 둬서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유행하는 정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전 안쪽 끊는 수가 아니라 그냥 바깥쪽을 젖혔습니다. 네. 방금 전에 바깥쪽을 젖혔을 때의 전략은 그냥 백이 여기를 끊었다면 여기를 단수를 치고 주변 배석 상황에 따라서는 흑이 안 좋은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했다면 흑돌이 여기 있었던 상황에서 한 점을 따내고 백도 따내고 그 다음 흑은 이쪽을 걸치거나 여기를 끊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축이 유리하다고 보고 이 진행을 선택을 했고 유병용 5단은 당장은 축이 불리했지만 축머리를 사용한 후에 네. 축을 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호구가 딱 걸리는 모양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을 늘어뒀고요. 물론 이제 축이 백이 이제 나갈 수 있게 되긴 했습니다만 여기를 흑이 따냈다면 백이 막는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예정된 수순입니다. 축은 나갈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 호구 친 수는 악수 교환이니까요. 우상에서부터의 싸움이 시작되겠는데요. 흑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유병용 선수가 입단도 좀 늦기는 했지만 처음 바둑 배운 시기도 참 늦더라고요. 네, 보통 유치원 때 배우는데요. 유병용 선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제 동문 후배인데요. 네. 이 선수가 그래서 어렸을 때 도장 내에서는 그렇게 그 또래들에 비해서 유망주는 아니었습니다. 시작이 늦었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입단도 늦었습니다만 이 선수가 어떤 보여주는 파괴력, 하나, 앞으로를 좀 둘,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넷, 다섯, 또 여성 여섯, 팬들에게 인기가 정말 여덟. 많다고 하는데 네. 아쉽게도 작년에 결혼을 했다고 하죠. 어렸을 때부터 도장 내에서도 뭐 인기가 많았고요. 네.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설명해 드리자면, 네, 이 선수가 이제 그 바둑 명문인 충암 출신입니다. 그래서 충암에서 학교가 이제 마무리된 이후에 도장으로 오는 길에 20초. 그 연대 앞을 지나가게 돼요. 저희 도장이 이제 꽤 거리가 있어서 버스를 타고 한참 가야 되는데 다섯, 그 연대 앞을 지나가는데 당시 고등학생이던 유병용 선수가 당시엔 연구생이었죠. 그 연대 여대생들에게 그렇게 전화번호를 많이 물어봄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뭐 같은 동문 후배들이 이제 증언한 것이니까 분명 팩트입니다.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자, 지금 우상의 단수친 자리 나가면서부터 싸움이 시작되고 있기는 하지만 백보다는 주변에 흙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곳을 나갈 수 있게 됐을 때는 역시 부분적인 싸움은 백이 좀 좋고요. 이 형태에서 축을 나가는 진행이 지금까지 프로 실전에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 이 진행 자체는 백이 좋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수와 이수의 교환 자체는 백이 악수이기 때문에 네. 이 악수를 믿고 박현수 시단이 여기서는 형태를 좀 견디고 있습니다. 보통 바둑계에서의 어떤 꽃미남 계보를 이야기하면 과거에는 유창혁 구단이 있었고요. 너무 한참 전에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조한승 구단도 있었고 뭐 김정현 선수도 있었고요. 김지석 구단도 네, 있고요. 김지석 구단도 하나, 있고요. 둘, 지난 시간 대국했던 허용훈 구단도 빼놓으면 섭섭해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일곱, 여덟, 그런데 아마 많은 기사들이 그 중에서 원톱을 꼽는다면 유병용 5단을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선수가 해병대를 나오게 됐고 바둑 기풍 자체도 굉장히 사나운데요. 평소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쑥스러워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힘있게 자. 밀어갑니다. 그 호구- 자리가 급소인가요? 호구가 되는 자세가 백도 좋긴 합니다만 네. 이제 아랑곳하지를 않고 있는데요. 여기를 호구 쳤을 때 흑이 여기를 젖히는 수가 통한다면
두 번의 호구가 좋은 자세로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 형태는 함정이 있습니다. 양호구라고 할지라도 바깥쪽에 이렇게 공배가 꽉 채워져 있을 때는 백의 형태가 좋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이 형태에서는 흙이 먼저 뒀을 때 여기를 갖다 붙이는 수가 엄청난 급소이거든요. 그 자리가요? 일견 보기에는 그렇게 아파 보이진 않는데요. 이 수가 급소인 이유는 다음에 여기를 치받는 게 이제 선수이기 때문이고 여기 단수가 흙에 걸리 다음에 여기 단수까지 흙에 걸리려면 이 붙인 수가 급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형태는 좀 단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형태를 만들고자 박현수 이단이 여기를 밀어간 겁니다. 셋, 넷, 이게 자충이니까 행마하기가 쉽지가 여섯, 않군요. 일곱, 여덟, 그렇지만 백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방금 전에 호구가 약간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수임에는 분명한데요. 일단은 뭐 그냥 간결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백이 이쪽 호구가 아니라 반대쪽으로 두고 나서 여기 끊고 이쪽 끊고 이 양쪽의 약점을 노리면서 뭔가를 시도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은 분명 들었던 자리입니다만 시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하나, 백의 한 칸 뛰는 수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섯, 일곱, 그 전부터 좀 되돌아가야 하는군요. 왜냐하면 어떻게 두더라도 이쪽에서 지금 백이 좋은 자세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갖다 붙이는 단점이 있는데 여기를 백이 먼저 둔다고 했을 때 원래는 이런 날일자가 가장 기본이 되는 행마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여기를 갖다 붙이고 이렇게 끊어간다면 지금 이런 자리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백이 날일자를 가서 오히려 단점만 남고 썩 자세가 좋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행마가 잘 보이지 않다 보니 입구자를 두었는데요. 날일자를 두지 못한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그 건너붙이는 곳에 단점을 통해서 백의 형태가 구겨지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진행을 피한 것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흙이 여기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이제 교환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여기 붙이는 수는 사라졌어요. 하나, 둘, 셋, 넷. 또 날일자 정도 간다면 네 그렇죠. 불만이 없습니다. 이쪽에서는 지금 생각만큼의 자세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유병용 5단이 이 형태를 만회하려면 뭐 당장이 됐든 잠시 후가 됐든 여기 한 칸 뛰는 자리를 선수 교환을 통해서 역으로 이제 흙의 모양을 찔러 들어가고 공격을 들어가는 20초. 이런 것을 엿봐야 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당장은 일단 당당하게 자신의 형태를 지켜두네요. 그래도 약점이 보이기는 하네요. 당장에 나와 끊는 단점은 뭐 어떤 식으로든 싸울 수가 있습니다. 저 날짜를 두고 나가면 흙이 오히려 여기 나와 끊는 자세는 여기가 모양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이 충분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박현수 이단은 굳이 무리하는 행마는 보여주질 않는군요. 네, 가장 간단하게 확실한 행마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장면에서 이제 유병용 5단이 분명 눈이 상변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 거기서부터의 흐름이 아주 재미있을 것 같네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백이 분명 이제 다섯, 이쪽 어딘가로 올 텐데 일곱, 여덟. 이 중에 선택이 어렵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한 칸. 일단 여기 끊는 수를 보는 전략입니다. 바로 가능하죠. 흙이 여기를 받지 않으면 애초에는 축이었던 곳이 지금은 백이 끊어갔을 때 흙 5점이 잡히게 됩니다. 딱 백돌이 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지금 그곳을 두고 셋, 흙이 받으면 넷, 이렇게 두 칸을 다섯, 띄어서 여섯. 상변 쪽의 모양을 잡겠다는 뜻인데요. 그냥 백이 이렇게 두는 것은 워낙 날렵한 행마가 되다 보니까 박현수 이단이 좀 반발을 합니다.
박현수 2단이 이번 하찬석 국수배 영재 바둑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긴 했는데요. 그 인터뷰가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넷, 결승전을 다섯, 치르기 전이었는데 상대인 박진영 선수에게 결승까지 올라오는데 고생은 많았지만 준우승을 해서 아쉽겠구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제가 그 인터뷰를 보고 나서 네. 이 선수들이 진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을지 아니면 그 선배 해설자나 네. 혹은 담당 PD 어떤 주문이 있었을지 그게 연출이 된 걸지. 좀 궁금했는데 평소 성격이 뭐 그렇게 넷, 흔히 하는 말로는 다섯, 건방진 여섯, 뭐 그런 성격은 전혀 아니고요. 여덟, 그냥 워낙 친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같이 훈련한 선수들이다 보니까 좀 재미있게 그런 쇼맨십을 발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팬 입장에서는 참 하나, 그런 부분들이 더 둘,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분명 게 재밌죠. 기사들끼리 친한 다섯, 것도 다 아니까요. 네, 네. 일곱, 여덟, 아홉, 어떤 팬들에게 재미를 선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류 기사들 중에서도 어떤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 왠지 좀 기대가 안 되고 어떤 선수는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인터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영재 선수들도 무럭무럭 자라서 성적은 성적대로 내고 뭐 그런 또 다른 재미를 선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신인이다 보니까 박진영 그 선수도 바로 생방 인터뷰를 했는데요. 박현수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격분하던데요. 네. 제가 그랬어요 이러면서 이미 인터뷰에서 이기고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실제로 결승전에서도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첫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요. 이 선수가 최근 6개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전한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육성군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 포박, 그 선수들이 일단 성적 순으로는 1위부터 4위까지의 선수들이고요.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박현수 선수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특히 이제 박종훈 선수나 박상진 선수에 비해서는 성적이 좀 하나, 한 단계 아래였는데 최근에 엄청난 발전을 보여주면서 이 선수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KBS 바둑왕전 예선전에서도 이지현, 송지훈 선수를 꺾고 본선에 합류하게 됐고요. 네. 첫 판에서는 박주민 선수를 꺾었고 그다음에 이지현 선수 그리고 송지훈 선수 이 선수들을 꺾었는데 이지현 선수와 송지훈 선수의 랭킹이 한국 랭킹 15위와 31위거든요. 이 어린 영재 선수가 그 선수들을 꺾었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데 다섯, 어쨌든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하는 입장이고 이 여덟, 선수들이 절대 안주할 수 없는 부분이 친구 중에 신진서가 있습니다. 네. 절대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현수 선수는 임시 방편으로 한 칸을 들여다보고 난 이후에 중앙을 끊어갔고요. 네. 먼저 걸어가는군요. 일단 여기에 한 칸이 있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중앙전 싸움이 좀 좋다라는 뜻이긴 한데 20초, 다른 곳으로 눈을 하나, 돌리면 지금 이쪽에서의 자세는 백이 셋, 괜찮습니다. 넷, 여기를 잇는 것도 다섯, 선수이고 여섯, 일곱, 여기 한 칸 뛰는 것도 아홉, 선수가 되는 자리라서 물론 이제 뭐 흙은 들여다본다든지 좀 적극적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두 곳이 전부 선수가 된다면 형태는 꽤나 모양이 사납죠. 그래서 지금의 흐름은 이쪽 전투만 본다면 약간 백이 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유병용 다섯, 선수가 초반에는 약간 여섯, 모양이 무너지는 듯 일곱, 보였는데 이제 힘으로 그것을 여덟, 커버하고 있고요. 아홉, 싸울 만한 자세를 만들어냈습니다. 4번 남았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초읽기 한 번을 사용합니다. 박현수 2단의 바둑을 높이 평가하는 정상권 중에는 남편 원성진 구단이 있는데요.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시합에서 2번 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박현수 선수를 더 기억하게 되는 20초, 입장이기도 한데요. 하나, 뭐 한두 번 이겼다고 해서 이 선수들이 이미 정상권의 넷, 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여섯, 평소의 성적에서도 일곱, 평균치는 여덟,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인류들에게도 한 칼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검객으로 성장했다는 것만 해도 앞으로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자, 지금 박현수 선수가 초읽기를 사용하고 밀었는데요. 조금 더 강수를 생각을 해봤던 걸까요? 이쪽을 아예 받지를 않고 중앙 쪽으로 날일자를 씌우거나 혹은 이제 이쪽에서부터 덮어 씌우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은데 넷, 여기 막히는 다섯, 것이 선수로 여섯, 듣기 때문에 일곱, 흙이 여덟, 끝내기로 받아야 한다면 이 자체가 꽤나 네, 아픕니다. 네 번 그래서 일단은 남았습니다. 하나 밀었고요. 백이 여기서 하나 늘어서 받는다면 다음번에 여기를 틀어막는 것은 확실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교환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네, 차분하게. 중앙부터 한 칸으로 행마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진행은 팽팽하고 아직까지는 좀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 여기 바람개비 형상으로 서로가 서로를 끊고 있는 중앙 자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신이 끊고 있는 상대의 돌에 대해서 언제든지 비수를 던질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여다보고 받을 때 이렇게 행마를 해서 모양을 잡아갈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흑은 한 칸을 띄고 백도 한 칸을 띄고 이런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끄러운 공중전은 아니겠네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이제 앞으로의 형태들을 좀 구상을 그려보면 방금 전같이 진행이 됐을 때 20초. 하나, 둘, 셋, 백이 이런 곳을 넣으면 다섯, 이 귀 쪽의 처리도 여섯, 시끄러질 수 있고 나중에 일곱. 여기 호시탐탐 반격도 있고요. 근데 한 템포 더 빠르게 오히려 강하게 또 행마를 펼치기도 하고 어쨌든 유병용 선수의 기풍을 생각해 보면 좀 더 네. 이제 강렬한 그런 바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혹시 아래쪽 그 날일자로 모자 씌우는 것부터는 안 될지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방금 전에 붙인 수로 날일자를 씌웠다면 네. 이 자체 수는 가능한데요. 흑이 이런 데를 이제 기대서 행마를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백도 계속 받지 않으면 날일자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받다 보면 약간 무서운 것이 다음에 여기를 날일자로 씌우는 반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신의 형태부터 좀 구축을 하고 다음 번을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흑도 도망을 가는군요. 20초. 하나, 둘, 그럼 좌중앙 방면에서는 백이 잘 됐겠는데요. 여기서 한 번 더 연타로 젖혀갈 수 있느냐? 젖혀왔습니다. 갔어요. 갈 수 있을 자리일 것 같은데 왜 갈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여기도 워낙 아프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 한 방 맞는 순간 이쪽의 백돌도 사활이 조금 걸릴 수가 있고 여기를 받아준다면 이 교환 자체가 백이 한 칸 띄고 흑이 한 칸 띈 것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이득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도 기분 좋은데 여기도 워낙 기분 좋은 자리예요. 20초. 하나, 약간 판단이 애매했던 둘. 자리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3번 남았습니다. 백은 여기를 느는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큰 곳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곳이나 이런 곳, 일단 눈에 들어온 자리인데 다른 곳을 향한다면 여기가 유력해 보이고요. 부분적으로 받는다면 여기를 늘어서 받아야 합니다. 둘, 셋, 넷, 네, 두텁게 중앙 한 점을 제압을 해뒀습니다. 지금 이 단수 형태만 하더라도 빵따냄과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중앙에서는 뭐 엄청나게 기분 좋은 자세를 만들어냈고 대신에 우변 쪽에서는 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흑이 여기를 붙이면 선수로 근거를 빼앗을 수 있는 자리니까 흑이 여기를 끊던지 셋, 단수 친다든지 했을 때 백은 다섯, 후수로 괴롭게 여섯, 살아야 하는 형태가 되고 일곱, 있습니다. 여덟, 아, 바로 갑니까? 설마 일직선으로 잡으러 가지는 않겠죠? 그것도 가능할까요? 아니요, 웬만하면 좀 무서운데요. 여기서 잡으러 간다면 여기를 들여다보는 수인데 설마 이렇게까지 갑니까? 근데 뭔가 여기를 뒀을 때에는 여기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넷, 다섯, 여섯, 네, 여기서 다음 수를 한번 보죠. 붙인 수 자체는 악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흑의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아, 단수를 치는군요. 이러면은 근데 아직 봐야 되는 거 네, 아닌가요? 아직 보긴 봐야 합니다. 좀 호시탐탐, 네. 안정적으로 공격을 가되 20초. 아직까지는 고삐를 늦추진 않았습니다. 셋, 넷, 뭐 백도 다섯, 100% 사는 여섯, 수가 일곱, 있을까요? 여덟, 아홉, 일단 시간 연장을 사용합니다. 시간 연장 되는 거 맞죠? 네, 가능합니다. 지금 저기 단수 치고 받는 것만 봐도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거죠.
자, 일단 박현수 선수 모양 안에 들어온 백입니다. 박현수 선수의 생각을 조금 더 봐야 하기는 할 텐데요. 일단 이 들여다본 것에 비해서는 늦추기는 했어요. 네, 강도는 조금 약합니다. 네. 왜냐하면 백이 지금 정말 비참하지만 살고자 한다면 이런 데 가고 여기 들여다본 선수니까 쉽게 살았죠. 네. 이렇게 사는 건 너무나도 굴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수는 선택을 안 할 테고요. 박현수 2단이 만약 여기를 들여다봤다면 확실히 칼을 빼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상대의 의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를 단수 치니까 유병용 5단이 약간 애매하단 말이죠. 이게 과연 잡으러 오는 건지 지나가는 길에 응수타진한 건지. 네. 그래서 여기 찔러서 한번 상대한테 물어본 겁니다. 정말 잡으러 올 건지 물어봤어요. 여기서 만약 그냥 막았다면 여기 두면 쉽게 삽니다. 거기 두면 살아요? 찝으면 뚫고 나가서 한 집과 한 집으로 살았죠. 네. 만약 박현수 2단이 잡으러 가는 의도가 아니라면 그냥 막았을 수도 있으니까 네. 유병용 5단이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던 거군요. 이수가 의도 파악이 확실치 않으니까 물어봤는데 갑니다, 실전에. 지금 단수 치고 나서 이렇게 막아서 선배님 쉽게 해주진 않겠습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여기를 두는 것은 워낙 굴복이니까 있는 선택을 했는데요. 일단은 흑도 칼을 빼 들었습니다. 여기를 찌르면 이렇게 두고 여기를 뭐 단수 치거나 한다면 얼추 백도 모양은 나오긴 하는데 예를 든다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끊으면요. 이것은 한 점을 버리고도 백이 잡히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단수 쳐서 가지 않을까 싶고요. 변 쪽의 형태도 좀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여기를 따내는 것이 돌이 온다면 예를 든다면 이제 여기를 끊고 네. 따낼 때 이렇게 잡으러 가는 자세라면 이쪽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런 치중이 들어가면 패가 날 수도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파악이 필요한데요. 네. 박현수 2단이 아직까지는 정말 갈 때까지 가는 싸움을 선택을 했는지는 확실치는 않은 것이 예를 든다면 이런 장면에서 여기를 두면 그냥 이렇게 둬야죠. 뒤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하고 후퇴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뒤로 막았을 테고 네. 아직 그래서 정말 어디까지를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단수 쳤어요. 단수 칠 때 받으면 이제는 이제 여기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고 안에서 사는 자세를 만들겠다는 것이 백의 생각입니다. 자, 손은 있는 일단 쪽인데요. 이것도 잡으러 가는 방향일 것 같기는 해요. 아직까지는 뭐 확실치는 않네요. 여기를 두면 잡 네. 들어가고 이을 때 여기를 받고요. 네. 지금 두 점은 잡히는데 두 점을 희생타로 잡으러 가면 여기를 끊어서 따도 이렇게 먹여쳐서 네. 안쪽에서 지금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실제로 이 형태는 백이 잡혔습니다. 일단 뭐 엄청난 패기를 보여주는데 유병용 5단이 지금 여기 먼저 치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입니다. 여기를 먼저 이으면 여차하면 이제 흑도 이렇게 해도 이 자체가 백이 크게 당했기 때문에 유병용 5단은 뭐 약간 위험하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좀 더 이제 강한 선택을 하겠다는 것이 수법에서 묻어나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현수 2단의 기풍을 좀 균형을 맞추는 스타일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일단 단수 쳤고요. 여기는 뭐 선수 교환이 되고 초반에는 조금 진중하게 가다가 지금 한번 찬스를 포착했다고 생각하니까 신의 다운 패기로 상대의 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안에서의 수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가 않아요. 실제로 지금 이 돌 살리기 만만치 않네요. 생각보다 꽤 위험합니다. 지금 이렇게 교환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두 점을 잡는 것은 확실히 잡히게 되고요. 이제 다른 곳으로 뭔가 손을 간다면 이런 데 끼우거나 늘거나 네. 해서 이제 반대쪽으로 뚫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곳이나 이곳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으면 여기 약점을 커버하면서 여기를 둬야 하는데 쉽진 않습니다. 이제 그런 수가 뭔가 이런 곳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전체 수가 별로 없어서 생각보다 꽤 위험해 보이네요.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애초에 유병용 5단이 선택을 지금 여기를 이었죠? 네, 그다음에 이곳을 두었는데요. 지금 계속 연장책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사는 수가 안 보이니까 이 장면에서 연장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흑은 뭐 그냥 받아줘도 그만이죠.
받지 않는다면 여기를 끊어서 이 흑돌이 지금 못 살아 있기 때문에 네, 그쪽 이어서 받았고요. 네. 지금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네요. 박현수 2단도. 네. 지금 뭔가 찬스를 포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꽤 위험해 보입니다. 네. 여기를 단수 치고 이렇게 치중 가서 잡으러 가는 수는 박현수 2단 신의 다운 패기를 보여주는데 이 강펀치의 소유자 유병용 5단이 휘청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묘수가 있지 않는 한 백대마가 위험해 보입니다. 아홉, 네, 지금 유병용 5단이 정말 저렇게 당황스러운 게 이해가 되네요. 왜냐하면 형태만 본다면 흑이 여기를 붙였을 때도 에이 설마 이 돌이 잡히겠어라고 생각할 만한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박현수 2단이 서서히 조여 붙이니까 지금은 백이 사는 길이 잘 보이지 20초.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앞서 이제 저희가 살펴봤던 변화 중에 하나가 여기 교환이 되고 나서 백이 여기를 이으면요. 흑이 있게 되고 여기를 끼우는 수인데 네. 이렇게 단수를 친다면 이어서 이번엔 나가는 것과 아래쪽 돌파가 맞보기라서 가능합니다. 하나, 그런데 흑은 둘, 간단하게 둔다면 셋, 여기를 이 타이밍에 찔러서 다섯, 여섯, 이렇게 끊고 반대쪽으로 돌파해내면 이 백돌은 잡혔고요. 열, 백. 수읽기만 좀 더 확실히 된다면 여기를 두고 나서 폭넓게 잡으러 가는 것도 생각해 봄직합니다. 여기를 연결할 때 여기를 막고 이 형태에서 바깥쪽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잡혔죠. 네, 그 우측에서 백이 단수를 쳤을 때요. 흑이 이어두는 편이 수를 메우는 게 도움이 될 텐데 왜 이 선으로 이어두었을까요? 이곳이요. 다섯, 이쪽이 여섯. 여기를 막혔을 때 일선 치중가는 뒷맛을 좀 고려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더 도움이 되는 거군요. 이런 거죠. 지금 상태에서 흑이 여기를 두고 백이 여기를 두는 것까지는 전부 백의 네. 권리였습니다. 선수죠? 여기를 두고 여기를 따내고 이렇게 교환이 되면 이쪽 부근에서 여기 막는 게 선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흑돌이 이곳이 아니라 이쪽에 있다면 일선 치중이 좀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실제로 일선 치중가고 백이 넘어가는 자세만 나오면 여기는 패로 버티기 때문에 여덟, 흑도 꽤 뒷맛이 고약한 자리가 될 수 있었죠. 네. 지금은 그런 부분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네요. 네. 이렇게 진행을 시키니까 더 안 보이는데요? 그걸 살릴 수가 있나요?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박정상 위원이 얘기해 주신 그 바깥쪽이 20초. 하나, 둘, 셋, 최후의 방법이지 넷,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이미 그 길은 물 건너갔죠. 이렇게 되면 여기 가운데를 먹여쳤을 때 지금 안쪽은 백이 여기를 붙이든 단수치든 집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를 붙이면 쉽게 된다면 빈 삼각을 둬서 나갈 때 같이 나가고 아무것도 아니고요. 단수를 쳐도 흑은 따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꽉 이어서 받는다면 셋, 여기를 둘 때 다섯, 하나 밀고 여기를 여섯, 막으면 지금 수가 나지 않습니다. 여덟, 결국 이런 식으로 아홉. 됐을 때 유병용 5단이 이미 다 잡혔어요. 이 흑돌과 수상전을 가든 여기로 나가든 뭔가를 시도해야 되는데 백이 다 잡힐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백 모양을 키워가기 위해 두어가는데요. 둘, 셋, 넷, 다섯, 일단 들어간 여섯, 대마의 일곱, 크기가 여덟, 아홉, 열. 감당해내기 어려울 것 번 같아요. 남았습니다. 어떤가요? 여기 사석이요. 여기를 끊을 때 있는다고 보면 세기도 어렵습니다. 네. 네. 25개네요. 그러면은 따내는 것만 50집이 됩니다. 50집에 60, 70, 20초. 80, 하나, 둘, 90. 흑집이 여기까지 난다면 한 100집 정도가 확보가 됩니다. 여기를 잡는 순간 흑은 100집 확보예요. 백은 여기서 이제 집을 내서 승부를 내는 것인데 백이 이쪽 부분을 완벽하게 틀어막은 이후에
어느 선까지 집이 다 되어야 할까요? 백이 이제 여기 아니면 여기로 둬서 20초. 하나, 이쪽을 틀어막고 여기가 전부 집이 된다면 그것은 개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여섯, 쉽게 계산해봐도 여기가 이제 10칸인데 여기까지만 해도 60집에 하나 빼고 59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69, 79, 85 이쪽 부분 생각하면 균형은 맞긴 맞는데 문제는 네. 전부 집이 됐을 때를 가정하고 그때 해볼 만합니다. 흙이 어딜 들어가든 셋, 꼭 잡아야만 넷, 하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당장 중요한 것은 수상전이니까요. 한번 수상전을 보면 일단 백의 수를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고 셋, 넷, 백이 다섯, 이쪽은 여섯, 하나 따낼 수 있습니다. 이 형태에서 백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10수가 됩니다. 조금 더 이제 이쪽에서 수를 늘릴 여지는 있어서 한 11수 정도? 11수라고 보고요. 흙은 여기 모양만 놓고 보면 나중에 수상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섯, 일곱, 여덟. 열하나, 열둘, 13수. 흙은 13수가 되기 때문에 수상전으로는 백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지금 유병용 선수가 위기 상황이면 분명한데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은 흙이 여기를 받았을 때 백은 여기를 받고 흙이 어디를 침입하든 다 잡으러 가는 쪽으로 하나, 마지막 승부를 걸어 보겠습니다. 네. 그 넷, 방금 수상전 계산에 있어서는 흙이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덟, 아홉, 그런데 이제 여기 패가 있어서요. 네. 늘어진 패가 있다면 흙의 입장에서는 조금 찜찜함은 있고 실전 심리상 지금 뭐 흙이 판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손 빼고 여기 들어갈 수 있을지 넷, 다섯, 한번 여섯, 배짱을 일곱, 봐야겠습니다. 여덟, 아홉. 느낌상은 지금 여기를 밀었을 때 여기를 늘면 손 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를 치받으면 나와 끝낸 게 전부 선수니까 한번 지켜도 수를 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요 붙일 가능성이 높고요. 자, 먼저 백이 치받을지 늘지부터 봐야겠고요. 유병용 선수가 방금 막아간 수는 수상전의 관점에서 본다면 약간 손해 같은데요. 20초. 그런가요? 하나, 둘, 셋, 백이 여기를 단수 쳤다면 다섯, 여섯, 흙은 이어야 합니다. 따내면 젖히면서 모양이 잡히기 때문에 이어야 되고 그때 여기를 젖혔다면 흙이 여기를 밀고 받을 때 이렇게 막았을 때 백이 여기 이렇게 넘어가면 꽤 그럴듯하게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수가 많이 늘죠. 근데 지금 여기를 막았기 때문에 방금 전 변화와 비교해서 백의 수가 확 줄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네. 20초. 하나, 둘, 지금 치받으니까 넷, 여길 뒀습니다. 네. 여섯, 안에서 살겠다는 일곱, 생각이네요. 여덟, 아홉, 열. 두 집이 안 날 텐데요. 자, 자, 유병용 5단 마지막 촐기에 먼저 들어갔고요. 자, 박현수 2단은 물 마실 여유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백이 여기를 두면 지금 공격이 가능하지만 네. 바깥쪽 뒷맛이 있습니다. 찌르고 여기 나갔을 때 마지막. 하나, 이으면 여기를 셋, 끊고 넷, 여기에 끝낸 게 다섯, 있고 여섯. 뭔가 바깥쪽에 노림을 좀 품고 여덟. 있습니다. 그래도 이었어요. 여기를 흙이 한 점을 잡는 순간 안쪽에서 10번을 넘게 받았어야 하는 돌들이 하나도 안 받아도 되죠. 그래서 놓고 따내는 것을 안 하게 만드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백한 점을 살렸고 바깥쪽에서 뭔가를 시도합니다. 뭐 그 정도의 득이라면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깎고 개가로 하나, 가도 되겠는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 당장 바깥쪽의 뒷맛이 어떻게 될지. 박현수 2단의 자신감이 넘치는 손길인데요.
맛이 정말 나빠 보이기는 하네요. 여기를 이으면 여기를 둬서 잇고 지금 흙도 두면서 수가 다 줄었어요. 자신의 마지막. 수를 다 조여 붙이고 나서 그 다음 가니까 셋. 흙도 배수의 신을 친 겁니다. 5, 6, 가장 중요한 전투가 자, 되겠습니다. 흙도 조여지고 난 이후에 몇 수인지도 계산을 해봐야 되겠고요. 지금 끼우는 교환을 먼저 해두는데요. 이 수로 인해서 안쪽의 백도 수가 줄기는 했겠어요. 약간 이제 도움을 준다는 생각으로 그곳을 두었지만 네. 둘, 글쎄요. 셋, 백이 위기 마지막 상황이면은 줄기에. 변하지 않습니다. 6, 7, 8, 교환들을 다 진행시킵니다. 이 수로 인해서 두 수를 더 메우게 된 거고요. 이제 바깥이 중요한데요. 뭐 단순한 바둑이기는 하지만 좀 무섭기까지 합니다. 네, 무시무시한 작전인데요. 이것은 최근에 보기 드문 그런 대마 사냥이 나왔는데 네. 지금 여기를 끊고 나갔을 때를 보면요. 이곳을 두고 단수를 칩니다. 이었을 있고요. 때 지금 박현수 이단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를 두고 여기를 나간 다음에 이렇게 마늘 모아는 수일기를 좀 했을 것 같아요. 도망가야겠어요. 그때 여기를 꽉 이어서 받고요. 그 다음엔 또 이쪽을 끊어서 또 노립니다. 단수를 칠 수는 없네요. 네, 빈상각이고 여기를 늘면 또 여기 느는 게 있죠. 네. 그럼 최소한 이런 상황이 나오면 이런 데를 두더라도 장문과 여기를 미는 게 맛보기가 되어서 백이 좀 곤란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근의 맛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꽤 위기 상황이고요. 네. 실전에 여기를 끼워서 뭔가를 시도를 했지만 흙이 뒤로 받은 이후에 자, 도움이 될까요? 지금 다음이 어떨지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끊어져 있는 상태이고 실전에 이렇게 쌍립으로 받았습니다. 아, 네. 일단 여기 교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형태가 낫다고 판단했고요. 여기를 나가면 받고 이렇게 끊어야 되니까 이 싸움은 확실히 좀 도움이 된 건가요? 아직까지는 모르겠네요. 되긴 됐는데 네. 백이 끝까지 이 싸움을 이겨내는지는 좀 봐야 합니다. 여기가 선수고 여기를 흙이 먼저 베어 놓으면 백도 이제 뒷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를 나가고 받을 때 여기를 찌르고 끊어가면 아직도 좀 봐야겠는데요. 백이 잡힐 것 같습니다. 이 형태에서 이렇게 늘었을 때 뒤로 조이는 게 바로 걸리네요. 네, 바로 먹여치면 걸리고 백이 지금 한 수만 늘어나도 되는 상황은 네. 아니거든요. 여전히 백은 세 수, 흙은 네 수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백이 좀 무리로 보여집니다. 실전에 지금 가다가 일단은 한번 숨을 고르는데요. 연장책을 사용을 했고요. 네, 지금 이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뭐 어떤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고 한번 연장책을 사용을 하면서 좀 더 수익기를 보고 있습니다. 또 백에 어떤 수가 준비가 되어 있을지 흙도 자세히 봐야 되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수익기로는 계속 연장합니다. 네, 흙도 해볼 만해 보였는데 된다고 보고요. 지금 여기를 방어하는 사이에 유병용 선수가 여기 끼워서 교환했잖아요. 그럼 여기 두 번 흙돌이 오면서 백수가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쉽게 잡을까 하는 유혹에 자꾸 넘어가게 되는데 제 느낌엔 그래도 흙이 지금 이 장면에서 최선은 여기 단수치고 그냥 승부를 내려가는 게 최선이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하면 거의 필연인데요. 그래서 한 칸도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막는 수가 있나요? 바로 막아가면 끊으면 안 되나요? 그때 여기를 두고요. 이 싸움이 더 어렵네요. 여기를 둬야겠어요. 네,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되면 여기서 흙이 자체 수항전은 적고 여기 한 칸 뛰는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아까보다는 이 싸움이 훨씬 어렵네요.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것은 흙도 패한다면 결정적인 어떤 역전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박현수 선수가 두 번이나 지금 시간 연장책을 사용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네. 네, 실전에 이 다음 선택
이 손을 빼버렸습니다. 지금 받는 것도 아니면 세게 두는 것도 아니라 손을 빼버렸습니다. 지금 이 뒷수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두 수를 벌었습니다. 네. 흙은 메워진 게 없나요? 한번 수를 계산해 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수가 됩니다. 이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수. 10수 대 8수면은 흙이 빠르긴 한데 이 패를 버틴다면 한 수 늘어진 패가 날 것 같습니다. 백이 지금 여기를 끼어가면 네. 수가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전은 손을 뺐고요. 백도 조여가기는 하는데요. 안쪽에서부터 가네요. 지금 여기를 뒀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건 11수인데요. 지금 여기를 이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수가 되고요. 네, 이건 다른가요? 아까 이렇게 뒀으면 지금 제가 이렇게 세긴 했습니다. 그럼 한 수, 있는 건 의미가 없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수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네. 지금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수 손해 봤습니다. 네. 이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죠. 이렇게 되면은 잡고요. 하나, 둘,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손해 봤습니다. 끼운 수 완착이에요.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두 수 늘어진 패가 되나요? 네, 지금 여기를 무조건 끼워서 지금 수를 조여야 되는 형태인데 마지막에 좀 흔들렸군요. 지금 여기를 두니까 지금 그냥 단순 비교만 해보아도 네.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한 수, 두 수만 남습니다. 여기 자체 수만 보면 그래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두는 순간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5수가 됩니다. 여기 유가무가는 여기 메울 때 한 수 차이를 나타내지만 그래도 여기서 지금 손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전체 수상전으로는 한 수 손해봤습니다. 그리고 조여가는 입장이기는 한데 두 수라면 흙이 좀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수를 메워보면요. 둘, 넷, 5수. 하나, 둘, 셋, 넷, 5수. 이제는 꽤 형태가 여유 있습니다. 지금은 네, 두 수 늘어진 패로 보여지네요. 네. 한번 수를 메워 들어가 보면 여기를 두면요. 끊고 여기를 메우고요. 바깥쪽을 메우고 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여기 패를 들어갑니다. 근데 흙이 이 패를 하다가 두 번 여유가 있어요. 백이 한 번, 두 번 더 둬야 단패입니다. 네. 그럼 지금 한 수 늘어진 패가 될 게 두 수 늘어진 패가 됐으니까 이건 좀 결정적입니다. 두 수 늘어진 패는 꽤 여유가 있는 패이고 유병련 선수가 지금 수상전에서의 어떤 실착이 나왔기 때문에 바둑은 흙 쪽으로 확 기울었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아쉬움이 남겠는데요. 백 입장에서는 이제 다 잡는 수밖에 없겠어요. 네, 뭐 잡거나 아니면 최소한 살려주더라도 패감을 엄청나게 많이 양산해 내거나 뭐 그런 쪽으로 가야죠. 이제 귀를 살리는 건 어렵지가 않고요. 떵떵거리고 사는데요. 네, 귀 쪽에서는 확실하게 살았고 사실 바둑이 흙이 좀 더 불리하거나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었다면 귀가 아니라 변 쪽으로까지 파고들면서 삶을 확보할 수가 있지만 지금 실전은 비록 패이긴 하지만 두 수 늘어진 패라면 꽤 여유가 있고 그렇다면 거의 잡았다고 봤을 때 귀만 살아도 이겼다는 판단입니다. 5, 6, 7, 8. 이제 2의 2 자리를 둬서 네, 양혹으로 살면 백집은 이곳이 많이 깨졌습니다. 백이 먼저 2의 2를 치중 갔다고 한다면 사는 형태였던 건가요? 네, 여기를 잡기에는 어렵죠. 여기를 밀면 하지만 막아야 되고 네. 끊을 때 또 늘어야 되니까 일단 크게 손해를 보고 나서 네. 흙이 그냥 이런 데만 가도 6, 이 형태는 쉽게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네. 9. 지금 오히려 연결 강요하나요? 선수가 된다는 뜻이죠. 지금 그쪽에서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받지 않았을 때는 백이 이제 손 빼서 좌상기를 치중 가면 이쪽은 다 잡히지만
여기를 끊고 늘어서 마지막 하나, 둘, 이곳 역습을 통해서 오히려 백을 그로기 넷, 상태로 만들 수 있다. 다섯, 이것이 박현수 선수 여섯. 생각입니다. 네, 실전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흑의 우측 집을 감당해내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팩감은 많이 마련이 됐을까요? 지금 패를 염두에 두고 유병용 5단이 여기 꽉 이은 수도 바로 그건데요. 백이 이쪽 어딘가로 받는 게 집으론 득일지 몰라도 여기 끊고 젖히고 패감이 많이 나오니까 네. 이후에 패를 대비해서 좀 이런 식으로 두고 있는데 마지막 하나, 그럴지. 근데 지금 팩감으로 사용할 만한 자리가 다섯, 여섯, 안 보이거든요. 일곱, 여덟, 아홉, 네, 특히나 뭐 단패나 한 수 늘어진 패가 아니라 지금 두 수 늘어진 패이기 때문에 네. 박현수 선수가 여유가 있습니다. 만약 중앙을 백이 끼워서 한 수 늘어진 패였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흑도 부담이 좀 됐을까요? 네, 꽤 부담이 됐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지금은 좌상 쪽에서 확실히 흑이 살아두었기 때문에 패만 이겨낸다면 흑의 필승입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 승부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유병용 선수가 저 패를 이용해서 비록 두 수 늘어진 패이긴 하지만 그쪽을 이용해서 다른 곳에 흑에게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느냐인데 둘, 지금 국면이 아주 넷, 단순하게 형태들이 다섯, 정돈이 되고 있는 여섯, 만큼 일곱, 팩감을 사용하기엔 백도 어려워졌습니다. 뭔가 좌상에서라도 팩감이 많이 나와야 할 장면인 것 같은데 지금 두 번 둬서 잡을 수도 없는 거죠. 두 번 둬서 확실히 잡을 수 없죠. 패가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곳에 젖히는 팩감을 사용했을 때는 흑이 늘어진 패이니만큼 여유를 가지고 일단은 몇 번은 받아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은 박현수 2단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밀어가긴 했지만 안쪽에서 수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앞서 그 우화 쪽 방향들도 박정상 위원이 얘기해 주신 대로 단수 치고 젖힌 교환만 해도 수가 더 늘어났던 거잖아요. 네. 훨씬 뒷맛이 나빴죠. 그럼 정말 어떻게 될지 몰랐던 바둑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백이 다 잡히는 상황에서는 박현수 2단이 상대를 위기로 몰아넣긴 했습니다만 셋, 그 직후에 수상전에 있어서는 유병용 5단이 여기서 굉장히 훌륭하게 틀어 막으면서 승부를 맞춰갔는데요. 그 이후에 있었던 여기 교환 수를 줄였고요. 여기서 수를 잘못 메웠습니다. 그 두 번의 미스로 인해서 지금은 흑 쪽으로 좀 형세가 기울고 있습니다. 지금 젖힌 수 패를 보고 있습니다. 이 수가 통한다면 약간 이야기가 달라져요. 아, 그런가요? 셋, 넷, 다섯, 여섯, 이 패를 끝까지 버텨낼 수 있다면 네. 지금 그 자리에 가죠. 여기를 흑이 이어야 한다면 바깥쪽의 백수가 두 수였다가 이제는 세 수로 변했습니다. 지금은 이쪽을 수를 메우는데 한 수, 두 수, 세 수. 아까의 두 수와는 한 수 차이가 나고 두 수 늘어진 패는 한 수 늘어진 패가 됩니다. 그럼 끼워져 있는 교환을 했더라면 단패였다는 건가요? 물론 이제 저 패를 어떻게 버티느냐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셋, 기본적으로는 넷, 중앙 쪽의 미스가 점점 더 아쉬워집니다. 일곱, 여덟, 그런데 애초부터 지금 패를 할 생각이 별로 없네요. 지금 방금 전에 그 교환은 끝내기로는 득인데 네. 백의 수는 한 수 메우니까 저 교환은 승부를 걸어갈 생각이라면 사실 안 해야 되는 교환인데요. 실전은 그 교환을 했다는 것은 지금 그냥 개가로 가려는 생각입니다. 개가가 맞춰지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개가로는 흑이 이겼습니다. 하나, 둘, 셋,
게다가 지금 다른 곳에 팩감이 없다 보니까 네. 박현수 2단이 한 술 더 떠서 지금 우아 쪽에 받지를 않았죠. 네, 지금 이곳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세게 두고 있습니다. 그 우변에 들어간다라는 팩감은 없는 건가요? 둘, 셋, 넷, 여기 다섯. 팩감을 사용하고 네. 패를 들어가고, 따낼 때 그때 이제 이쪽으로요. 네. 수를 좀 읽어봐야겠는데요. 일단 해소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를 두면 여기를 두고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은 자칫 잘못하면 대궁소궁 형태도 나올 수 있긴 합니다만 마지막 일단 드러내고요. 하나, 다시 둘, 백은 뒤로 막았습니다. 셋, 여기는 넷, 돌이 없는 상태예요. 다섯, 이 여섯, 상태에서 뒤로 일곱. 메우면 따내고 메울 때 잇고 잇고. 여기를 메우면 이건 한 수 늘어진 패입니다. 따고 할 때 따면 한 수 늘어진 아. 패인데 지금 여기를 흙이 단수 쳤던 상황이잖아요. 팩감에 대해서 안 받고 들어갔을 때 한 수 늘어진 패라면 백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이 자리를 굴복시켜 놓으려고 하는 백인데요. 흑도 이어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지금은 하나,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까에 비해서 좀 여유가 생겼죠. 다섯, 여섯, 일곱. 아까 형태는 이었다면 한 수 늘어진 패가 되지만 네. 지금은 여기 있는 교환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 한 수를 메우면서 뒤로 이어도 두 수 늘어진 패입니다. 지금 그냥 이어줄 생각은 없는 거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쪽을 아예 받질 않네요. 여전히 이 끊는 수는 팩감으로 견디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도 그럴 것이 백의 팩감은 이제 여기 하나 있습니다. 둘, 아까 안 받아도 만만치 않았지만 받아준다고 해도 하나인데 다섯, 여기 여섯, 끊는 수에 대해서 흙은 여기 일곱, 나가는 팩감이 하나 있거든요. 여덟, 끊었네요. 지금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곳 말고는 팩감이라고 하면 좌하 정도 될까요? 나가면 단수 치면 다시 흙이 따냈을 때 이때 팩감이 없습니다. 좌하 끊는 거 정도는 부족할까요? 하나, 여기를 쓰면 흙이 여기를 해소를 하고 연타를 할 때 지금 여기 팩감을 사용했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흙이 득을 본 이후에 여기 당한 것은 여기 저침으로 만회를 한다면 바둑은 흑승입니다. 실전은 그래서 지금 팩감을 좌상 쪽으로 쓰는데 저 팩감은 안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둘, 셋, 아니면 받아주고 넷, 아까 같은 다섯, 여섯, 여기서의 수상전으로 갑니까? 뭐 둘 다 가능해 보입니다. 아홉, 이게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수상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를 두고 따낼 때 여기를 팩감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럼 여기를 흙이 이어주고요. 다른 팩감이 없기 때문에 해소를 해야 되고 여기를 두고 따내고 이곳을 줄 때 하나, 둘, 있습니다. 여기를 다시 넷, 따내고요. 다섯, 여섯, 여기를 흙이 일곱. 메우고 백이 있고 흙이 다시 여기를 메우죠. 여기는 이제 백이 이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형태에서 백이 먼저 여기를 들어가지만 이 패는 흙이 유리한 한 수 늘어진 패이기 때문에 백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실전에 유병용 선수가 다시 한번 패를 걸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팩감이 만들어질 곳이 있다면 이 패도 흑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패가 될 텐데요. 근데 뭐 워낙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결국은 받아주네요. 네. 길고 길었던
그 공방에서 박현수 2단이 바둑은 유리하지만 수읽기로 버텼는데요. 지금은 이제 패감이 없기 때문에 받아주었습니다. 사실 방금 전 상황도 한술 더 뜬다면 뭐 이런 곳을 들여다보거나 젖혀 있거나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좀 형세에 확신을 갖고 있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저런 자리가 끝내기로도 크지만 나중에 패감을 많이 양산해내면서 약간의 그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역시 두 수로는 바로 잡는 건 불가능하네요. 패가 됩니다. 그런데 좌상 쪽은 웬만하면 흑이 받아줄 거예요. 받아준다고 봤을 때는 백의 패감이 3개는 나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 장면에서 개가가 확실하다면 그런데 거기까지 되네요. 네. 그 수가 역끝내기로 4집짜리 끝내기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끝내기는 뭐 별로 어려울 것이 없는데 이 우측에 있는 이쪽 패가 어떻게 패감을 써서 마무리가 지어질지 딱 그거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메었고요. 하나하나 메어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여기서 이곳을 따낸다면 앞서 이제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두 수 늘어진 패죠. 네. 백이 한 번, 두 번을 더 둬야 단패가 됩니다. 두 수 늘어진 패라면 흑은 여기 패감 사용할 수 있고 자체 패감도 한두 개는 나옵니다. 셋, 넷, 다섯. 자, 마지막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자, 유병용 5단이 이번 용성전에 32강까지 이름을 올렸는데요. 32강이 더블 엘리미네이션으로 진행이 됐어요. 네. 게다가 첫 판에서 강자를 꺾기도 네. 했었는데 신민준 선수를 꺾고 나서 그 다음에 2연패를 당하면서 탈락했습니다. 아쉽게 탈락을 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하지만 확실히 좀 다섯, 이 결혼 이후에 여섯, 가장으로서의 일곱. 어떤 무게감을 짊어지고 바둑을 더 잘 두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본선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성적이 괜찮습니다. 한 판 한 판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나요? 시합도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이제 이 선수가 그 마지막 어린 아이들을 바둑을 가르칩니다. 둘, 그런 개인 교습을 통해서도 바둑 보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결혼 이후에 바둑이 지금 좋아지고 있으니까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KBS 바둑왕전으로 국한해서 봤을 때에는 이 선수가 바둑왕전 예선에서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본선에서는 아직까지 승점이 없습니다. 둘, 예선에서는 34기부터 이번 기까지 4년 연속 통과 중입니다. 네, 이제는 뭐 수순 진행이 어렵지가 않죠. 자, 이번 KBS 바둑왕전 본선 32강 2000년생 트리오로는 신진서, 박진영, 그리고 대국하는 박현수 선수가 있었는데요. 앞서 박진영 선수는 변상일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탈락을 둘, 했습니다. 네. 넷,
대국 내용에 다섯, 있어서는 약간 아쉬움이 있었죠. 일곱. 완패를 당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쉬웠지만 뭐 어쨌든 중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제는 좀 어린 10대 선수들이 힘을 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보는 내내 좀 흥미로웠고요. 오늘 박현수 선수는 그걸 뛰어넘어서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앞서 박현수 선수의 랭킹을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이 네. 선수가 랭킹은 134위이지만 랭킹보다 좀 강하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섯, 글쎄요, 뭐 다른 선수들은 동의할지 어떨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린 선수들이 입단했을 당시 실력은 분명히 좀 상대적으로 약하죠. 뭐 20살이 넘어서 초단이 되는 경우가 최근에는 허다하기 때문에 박현수 선수는 뭐 일반 입단 대회를 통해 입단을 했지만 다른 육성군 소속 선수들 대부분이 중3 이전에 영재 입단 대회를 통해서 연구생 한 3, 4조 시절에 프로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성적은 잘 안 나고 지면서 성장을 하는데 초반에 너무 많은 랭킹 포인트를 깎아먹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끌어올리는데 좀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자들과 더 대국할 기회가 생기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단점이 분명 존재하는군요. 네. 마지막 랭킹보다 조금 더 세다고 둘, 생각되는 것은 셋, 다섯, 이 선수들이 이제 일곱, 내부 리그전을 통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혹은 여자 대표팀 선수들과 대국할 때 대국 내용이나 실제 성적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대국의 승자는 16강에서 98년생 심재익 프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재익 선수가 최홍윤 선수를 꺾고 현재 16강에 먼저 이름 올리고 있고요. 지금 마지막. 박현수 선수와 심재익 선수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다섯, 98년생과 2000년생의 대결, 이 어린 선수들의 대결이 된다면 그것 또한 기대가 됩니다. 패가 한 수 늘어진 패나 단패가 아니라 두 수 늘어진 패이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백이 공배를 채우면서 팩감을 사용하는 것을 흙이 이어서 수가 앞서거든요. 그래서 다 메우기 전에도 지금 저걸 버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능하군요. 그런 것이 유병용 선수의 괴로움입니다. 네. 셋, 넷, 팩감이 더 많이 필요하겠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결국은 그냥 끝내기를 뒀는데 네. 흙이 패를 이어주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있는 게 아니라 한 집이라도 득을 보려면 여기를 단수 칠 수는 있습니다. 네. 어차피 여기를 따내는 형태라면 잊고 따내는 것보다는 그냥 따내야 여기 한 집을 확보하니까 하나, 둘, 단수 칠 수도 있긴 한데요. 지금 이어도 이겼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집 손해 보는 것 괜찮다고 판단을 했네요. 네, 지금은 뭐 형세 판단이 정확히 됐습니다. 흐름에 비해서 뭐 생각만큼 차이가 많이 나진 네. 않았습니다. 유병용 5단도 처음에 백돌이 잡혔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 직후에는 굉장히 좋은 어떤 내용을 보여주었거든요. 바깥쪽을 잘 싸바르면서 흙에게 가슴 철렁할 순간을 안겨주었는데 세밀한 부분에서의 두 번의 미스가 아쉽습니다. 네. 지금 차이가 좀 큰 건가요? 지금은 10집은 좀 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왠지 흐름으로는 이런 돌이 잡혔을 때는 한 반면 20집 이렇게 차이가 날 것 같은데 네. 그런 바둑은 아닙니다. 앞서 그 좌상에 들어가서 둔 돌들도 다 잡아야 한다고 했는데 흙집이 꽤 났거든요. 네. 그럼 차이가 더 벌어질 것 같았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계산했을 때 흙집이 100집 그리고 100집이 여기가 다 난다면 여기만 60에 70, 80, 90, 100 하나, 100이 반면으로 10집이 이기는 바둑이었으니까요. 살았다고 해서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오늘 대국에서 박현수 2단을 칭찬하고 싶은 것은 일단 이 선수가 승부처에서의 침착함과 함께 정확한 계산력과 수읽기로 중간중간 미세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버티는 수들이 전부 다 통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미세하지 않은데도 수익기를 셋, 믿고 버텼고
그것들이 다 지금 상대로 하여금 굴복을 강요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수읽기를 오늘 봐도 칭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재미있는데요. 마지막 공배를 메우면서 한번 유병용 5단이 마지막으로 개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KBS 바둑왕전 본선 첫 진출이라는 건 이 환경 자체가 처음이라는 거거든요. 네. 이런 큰 무대에 떨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패기를 보여준 모습 참 멋있었습니다. 결국 개가까지 이뤄지네요. 박현수 2단의 평소 모습을 보면 그 훈련할 때 모습을 보면 뭐 그렇게 큰 승부에서 떨 것 같은 스타일은 아닙니다. 네. 집짓기가 참 쉽겠어요. 백집이 61집이 났고요. 우측만 70집인 건가요? 네. 13집, 반면 13집 차이가 났습니다. 9집. 6집 반이죠. 네, 박현수 선수가 유병용 선수의 대마를 다 잡아내면서 16강에 이름을 올립니다. 올해도 좀 아쉽게 됐습니다. 승점을 올리지 못하는 유병용 5단인데요. 자, 그래도 유병용 선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네.